안녕하십니까. 안세 회계법의 대표 박윤용 회계사입니다. 513인데 5일 강의요. 창업자나 회장, 최후 경영자 등이 고액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퇴직소득세는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2011년 것까지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원래 퇴직금 규정대로 창업자들은 보통 5배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시하면 더 높은 데도 있고 3배수도 있고 뭐 그런 데도 5배수.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이제 근속기간에 대해서 세법상으로는 3배수만 해주고 있고 2020년 이후는 이제 2배수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퇴직금을 계산하고 나머지 추가액은 이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이죠. 퇴직세급여에 대해서는 이제 환산급여에서 소득공제 빼고 여기에 누진세를 적용해서 다시 11로 곱하는데 11은 아마 평균 근속기간 같은 개념인데 이걸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세 재행전원을 2월 16일자에 내지에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원전 여기 있고 이 소식까지도 이렇게 잘 써 있으니까 소식 보시면 이 내용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강의를 뽑아들었습니다. 자, 또 이제 이 창업자들이 이제 많이 2세로 승계하고 또 은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퇴직금을 이제 얼마만큼 축적을 하고 얼마만큼 계산이 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회장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특히 이제 중견 대기업 회장들은 이제 퇴직금이 한 10억, 2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높아요. 그래서 세금이 옛날엔 좀 작았지만 지금은 매년 높아요. 그래서 높은 금액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창업자가 퇴직 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퇴직소득을 별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 일단 이게 퇴직소득은 다음 연도에 그냥 아무것도 근로소득이 없을 때 지급하면 이제 추가 금액이 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합산이 되지 않으니까 좋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어떤 총급여가 있으면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어쨌든 배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로 하면은 높은 세율을 다 적용받으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퇴직급여에는 근속기간에 대해서 연분연승법을 적용해서 근속기간을 나눠가지고 낮은 세율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 계산 과정을 보면은 퇴직금 지급액 중 소득세법상 낮은 세금이 퇴직소득 적용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현재 세법상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임원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임원퇴직금 규정이나 정관의 규정에서 퇴직금 지급 배율을 못 인정한다. 거기에 보통 이제 뭐 창업자는 7배수도 있고 막 그런데요. 보통 5배수가 있습니다. 예시하면 창업자는 5배수, 뭐 3배수도 있고 2배수도 있지만 하여튼 5배수까지 할 수가 있고 같고 있는 대로 규정대로. 그러나 2012년부터 2019년 말까지의 그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세법상 아예 3배수만으로 그냥 확 낮춰버렸어요. 너무 편차가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세법이라는 것은 일관된 과세를 해야 되고 형평과세를 해야 되니까 3배수까지만은 퇴직금 인정하자. 나머지는 다 상여금으로 근로소득 과세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 문제, 유세 기간에 대한 근속기간은 무조건 2배수로만 인정을 하고 그 추가액은 상여금으로 해서 근로소득으로 합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계산을 예시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근무기간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만 20년을 근무한 분이다. 20년간 근무했는데 마지막 3년간 평균 연봉은 3억 원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5억 원이 나와서 25억 원을 지급했다. 이럴 때 이 중에서 25억 원 중에서 얼만큼이 퇴직금이 인정되는지 한번 봅시다. 퇴직수 인정 금액은 3억 원의 연봉 곱하기 10%. 이건 10%는 아마 이제 12분의 1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준 거예요. 12분의 1보다 높은 10%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기존에 2003년부터 근속했 2003년부터 이제 11년까지 9년이니까 9년에 대해서는 5배. 그 이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에 대해서는 3배.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20년부터 2021, 2022, 3년까지에 대해서는 2배 이렇게 해서 그걸 총 곱해요. 그러면 이제 그 평균급여 3억에 대한 10%에 3천만 원에 대해서 그 근속기간 5배, 3배, 2배를 하니까 22.5억이 나와요. 그래서 총 25억 원 중에서 22.5억 원을 뺀 나머지 2억 5천은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초과액 2.5억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액은 최소 6,60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얼마입니까? 한 30%쯤 되는 것이죠. 30% 넘네요. 자, 그럼 나머지 22.5억 원에 대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소득세법 제48조 규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환산퇴직급여를 구하여 환산퇴직급여는 22.5억에서 20년 근로운속공제가 1,200만 원이고 이 1,2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먼저 20년이라는 그 근속기간을 나누면 1년 단위의 그 퇴직급여 환산급여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12를 곱합니다. 이 12는 아마 평균 퇴직 그 근속 기간으로 봐서 이게 10일을 해서 표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일을 하면은 이분의 그 세법상 과세된 퇴직급여가 13억 4,280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이 13억에 대해서 표준화된 환산급여에 대해서 차등 공제하는 퇴직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는 것인데, 환산급여 13억에서 환산퇴직급여 공제액 100 내지 35%가 있어요. 이걸 뺍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5억 1,600인데 5억 1,600이 13.4억에 대해서는 한 38%쯤 돼요. 그래서 35%는 높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퇴직 환산급여 공제라고 해서 이렇게 이걸 빼면은 퇴직소득 과세 표준이 8억 2,600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환산급여 100 내지 35%는 그 맨 밑에 보면 이제 맨 밑에 6번에 퇴직소득 환산급여 공제에서 800만 원까지는 100%, 800에서 7천만 원까지는 800만 원 플러스 초과액이 60%, 7천만 원부터 1억까지는 4,520 플러스 7천만 원 초과액의 55%, 1억에서 3천까지는 1억에 3억까지는 6,170 플러스 1억 초과액의 45%, 3억 초과액은 이제 1억 5,115에서 3억 초과액의 35% 이렇게 해서 이제 100%부터 35%까지 금액이 커질수록 낮아지는 율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이거를 빼는 것이 5억 1,100이고 5억 1,100이면 이제 13억에서 5억 1,100을 5억 1,600을 빼니까 과세 표준은 8억 2,600이 됩니다. 8억 2,600이 돼요. 이 8억 2,600에 대한 누진세율은 6 내지 40%를 적용하면 5억까지 1억 7천이 나오고 5억 초과액에 대해서는 42%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곱하니까 여기 5억 초과액의 42%는 이제 1억 3,700이 되고, 그래서 1억 3,700하고 1억 7천을 더하니까 3억 700의 저기 퇴직소득세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다시 아까 12로 곱했으니까 12로 나눠요. 그럼 이제 1년 그러니까 이제 표준 퇴직소득세가 나오는 것이죠. 3억 700에 대해서 12로 나눈 다음에 다시 20년 근속기간이니까 이걸 다시 곱해요. 곱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5억 1,200이다. 그래서 5억 1,200이 소득세고 여기에 주민세 1.1%를 곱하면 이제 총 퇴직소득세는 5억 6,400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25억 중에서 2억 5천에 대한 6,600의 근로소득이 있고 22.5억에 대해서 5억 6,400의 퇴직소득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5억에 대해 5억 6,400이니까 한 25%쯤 되는 것이죠. 25, 30%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옛날엔 이게 한 4, 5%쯤 됐는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환산을 하고 12로 표준화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퇴직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것이 됐다. 그래서 퇴직소득세가 이제는 아무리 금액이 커도 한 20, 30%쯤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계법인의 박용혁이었습니다.